눈 쌓여있는 데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빼니까 딱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해봤거든요. 빨리 빼니까 망가져버리고 조금 붙인 다음에 떼니까 잘 되더라고. 사실 나도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오리 모양 너무 완벽한 오리 모양의 조그마한 눈썹 오리가 이렇게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너무 신기한 거야. 자세히 보니까 틀 같은 거에다가 나온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있더라고. 사가지고 애기들하고 했는데 재밌더라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하트도 있고 올라프도 있고 되게 여러 개 있고. 눈싸움하고 뭐 그런 거 만들 나이가 아니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 근데 뭐 어른인데도 그거 하고 노니까 재미는 있더라고. 자, 화학평형. 자, 우리가 화학평형을 얘기할 때는 다 가역반응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나야 돼요. 화살표 오른쪽이 무슨 반응? 정반응, 화살표 왼쪽이 역반응인 것이고, 자, A, B,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반응물이야. 오른쪽이 생성물이고, 처음에는 반응물만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뭐가 주로 일어날까요?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정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생성물이 반응물로 돌아가는 역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반응물이고 C가 생성물이라고 치면 A하고 B의 농도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반응물의 농도는 줄어들겠죠. 근데 쟤네가 0이 될 때까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줄어들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게 반응물의 농도랍니다.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없었겠죠? 0이었겠지?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다가 또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만나요. 여기서. 이 노란색이 이제 생성물이에요. 둘의 농도가 같다는 건 아니고요.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 같다는 거예요. 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더 이상 얘의 양하고 얘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화학평형. 왜 화학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냐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곰돌이 눈알 붙이는 것처럼 열심히 곰돌이 눈알을 붙이는데 3개 붙일 때 3개 빼면, 즉 정반응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면 눈알 붙은 곰돌이의 양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더라. 다시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지 않죠. 거꾸로 곰돌이, 눈알 뗀 곰돌이하고 눈알도, 즉 반응물도 늘어나지 않는 거죠.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 구간을 만나게 되고요. 그 상태를 화학평형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 화학평형 상태는 외부 조건을 바꿔주면 다시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 즉 온도나 압력의 변화를 주거나 또는 반응물을 더 넣어주거나 하면 화학평형은 다시 뭐 우측으로 치우치거나 좌측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조건이 변하면 평형 상태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반응이 더 일어날 수도 있더라. 정반응 또는 역반응. 만약에 있잖아. 화학평형에 도달했는데 내가 반응물을 더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정반응이 더 일어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치? 만약에 생성물을 더 넣어줘요. 밀폐된 용기 안에서. 그러면 거꾸로 역반응이 또 더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즉 반응물이나 생성물을 더 넣어주거나 또는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줬을 때도 또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 변화를 주면 또 평형이 깨지면서 더 반응이 정반응 또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2에서 안 나오나? 평형상수 계산하는 거 나오냐? 안 나와요.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몰농도 곱분의 생성물분의 몰농도 곱 안 했어요? 그거? 했니? 한 거 같아? 그치? 세준아. 실명 있는 것 같아요. 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딱 졸다가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 한 적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K 값이 뭐 1보다 큰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했죠? 그지?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이 반응의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잖아?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다. 만약에 그러면 온도를 낮춰주면 정반응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역반응 쪽으로 갑니까? 온도를 낮춰주면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요? 아니면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요? 발열 반응은? 아 나도.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지.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해야 되는 반응이잖아. 네. 주변의 온도가 높으면 열을 잘 흡수하지. 네.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잖아요. 네. 주변에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주변의 온도가 낮으면 방출을 더 잘하겠죠. 온도가 높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발열 반응일 경우에는 온도를 어떻게 해주면? 낮춰주면 정반응이 좀 더 일어나게 되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222쪽 아래쪽에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 반응 나오는데 얘가 원래 NO2는 젓갈색이야. 근데 얘는 놔두면 무색인 사산화이질소로 변하는데요. 근데 자 그럼 젓갈색에서 무색이 되니까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될까? 연해지겠지. 근데 연해지다가 계속 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돼요. 옅어지다가. 뭐에 도달한 거야? 화학 평형에 도달한 거지. 그치? 이것은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멈췄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지. 즉 NO2가 N2O4가 되는 속도하고 N2O4가 NO2가 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진 거지. 그치?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이다. 근데 만약에 얘를 얼음물에 넣었다. 그랬을 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음물에 넣었다. 온도를 낮췄다는 얘기지. 온도를 낮췄더니 다시 NO2가 N2O4로 가요. 더 옅어졌다. 그 말은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겠네요. 그치?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쪽으로 넘어갈게요. 28입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pH. 자, 물의 자동 이온화는 뭐냐면 얘랑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물은 전류가 안 흐른다고 배웠어요. 기억나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해질을 넣어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물을 분해할 때는 뭐 황산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순수한 물도 전류가 좀 흐른대, 약하게. 왜냐하면 순수한 물도 이온이 존재해요. 어떻게? 지들끼리 수소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들끼리. 그래서 하나의 H2O가 H 플러스를 얘한테 줘요. 그래서 얘는 H3O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H 플러스를 뺏기고 잃고 OH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물 분자 두 개가 만나서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거든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지들끼리 자동으로 이온화된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순수한 물도 지들끼리 반응해서 이온을 생성하니까 전류가 약하게 흐르긴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시점부터는 보기에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지. 그쵸? 근데 워낙에 약하게 흐르니까 물을 분해시키거나 할 때는 전해질을 즉 Na2SO4 같은 즉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전해질을 넣어줘야지만 이제 전기가 좀 잘 통하겠죠. 자, 이게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과정인데요. 여러분 평형선수 배웠으니까 K 어떻게 구하지? 화학 반응식에서 얘가 지금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 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었지. 배웠다며. 네. 얘 몰농도의 곱 곱하기 얘 몰농도의 곱이었지. K 값은. 그래서 이게 분수잖아요, 결국에. 그치? 얘가 큰지 지금 판단하려는 거잖아, K 값을. 그게 보면. 그치? 얘가 만약에 크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지금 오른쪽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치? 정반응이 우세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고, 반대로 왼쪽, 즉 분모가 더 크다면, 얘가 더 크다면 반응물이 지금 더 많다는 얘기니까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정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런 거 나오지, 그치? 자, 몰라도 되고요. 배웠다고 하니까 얘기해본 거 있잖아. 몰라도 되고요. 평형상수라는 걸 계산할 때는, 즉 정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게 평형상수인데, 화원에서는 이거 계산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pH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살짝 잠깐 지금 얘기를 해줘야 했어요. 자, 지금 반응이 어느 쪽에서 잘 일어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K값은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지. 물론 몰롱도에 곱비는 하지만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요. H2O의 몰롱도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이 값은 지금 1점이에요. 그럼 이 식을 정리를 지금 H2O의 몰롱도의 제곱을 각각 다 곱해주면 곱하기 K는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각각 항에다가 H2O의 몰롱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없어져 버리죠? 얘는 얘 곱하기 H2O의 제곱, 몰롱도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근데 이 값이 어떻다고? 일정하다 그랬지? 그지? K값이잖아 어차피. 이거 다 뭉뚱그려서 KW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상수잖아 어차피 일정하니까.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상수의 곱은 어차피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KW라고 우리가 붙이고요. KW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를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표현할게요. 물의 이온화. 평형 상수라고 안 하고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이온화 상수는 H3O 플러스,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몰롱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값을 25도씨에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 돼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 KW 값이. 근데 얘들아, 물 분자 두 개가 만나면 하이드로늄하고 수산화 이온이 몇 대 몇의 비율로 생기지? 1대1의 비율로 생기잖아요. 둘의 개수가 항상 같단 말이야. 그럼 각각 하나당은 얼마라고 볼 수 있나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 즉 25도씨에서 순수한 물만 있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됩니다. 순수한 물일 때. 순수한 물만 있을 때. 자, 순수한 물만 있는 상태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성. 여기에 만약에 H 플러스가 더 들어가면 산성이 되고, 그지? 즉 이 기준보다 사실 H3O 플러스가 얘들아 H 플러스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 플러스. H3O 플러스는 물 분자에 H 플러스 하나 더 붙은 건데요. 우리가 산과 연기에서 산성을 띠는 물질은 수용액성에서 H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연기성을 띠는 물질은 뭐 OH-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H 플러스라고 하는 물질이 혼자 존재하진 않아요. 양성자 아니야 저거? 양성자가 물속에 돌아다니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성이 너무 커서 얘네들은 다 어디에 가서 붙어있냐면 물 분자에 가서 붙어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얘는 비공유 단수랑 두 쌍이가 있으니까 H 플러스가 가서 어떻게 한다? 붙어버린다 그랬지? 그 전체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된다 그랬지? H 플러스가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그치? 대위결합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이게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이거든요. 즉 뭐냐면 얘는 H2O에 누가 와서 붙은 거야? H 플러스가 그냥 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H3O 플러스고, 우리가 산성에는 H 플러스가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얘는 H3O 플러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물 분자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쓰기 좀 불편하고 뭔가 거창하니까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물 분자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H3O 플러스를 보면 얘는 수소 이온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수한 물이 25도씨일 때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가 얼만큼 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산성과 염기성을 판단할 때 우리가 pH 값을 쓰거든요. 여러분 pH 들어봤죠?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 뭐 0부터 뭐 14까지 있고 중성이 얼마야? 7이잖아. pH 7이 중성이다 이런 거 얘기하지. 7보다 낮으면 뭐야? 산성이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이고 이런 거 얘기했었죠. 맞죠? 왜 pH 7이 중성이냐면 pH는 자 일단은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정의할 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몰 퍼 리터잖아. 이게 몰농도니까 몰 퍼 리터인데 얘기하기가 너무 숫자가 좀 복잡하고요. 계산하기도 힘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한 정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한 그런 책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결국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 같은 거야. 다 같은 얘기야. 수소이온의 몰농도에 상용로그 붙여주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배웠냐? 배웠지? 10의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치? 상용로그니까 10이 생략된 거지. 10에 마이너스 7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얼마 이거? 70. 마이너스 플러스 돼버리고 그냥 7 되는 거지. 즉 pH 값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이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의 몰농도에다가 순수한 물일 때 수소이온의 몰농도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집어넣으시면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성일 때 pH 값이 뭐예요? 7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산성이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이거보다 더 어떨까요? 클 거 아닙니까? 그치? 크면 마이너스니까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10에 마이너스 5승이야. 이게 더 큰 거지. 100배가 큰 거지. 만약 100배 차이 나는 거지. 여기서 곱하기 100 해주면 이거 되는 거지. 10에 마이너스 5승이야. 그러면 pH로는 얼마야?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5니까 얼마가 돼요? pH는 5가 되는 거지. pH 5하고 7은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얼마큼 차이 나는 거야? 100배 차이 나는 거지. 즉 pH 1당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10배씩 차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pH가 오히려 수소이온이 많아질수록 pH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얘기야. 0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제곱,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5제곱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죠? 그래서 7이 중성이고요. 중성을 기준으로 오히려 작아졌을 때 수소이온이 어떤 거야?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7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8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렇게 되면 즉 수소이온의 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얘보다 수소이온이 더 적을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되는 거죠. 즉 pH가 7보다 어떨 때? 1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러면 pH는 뭐가 돼요? 9가 되잖아요. 그치? 오히려 pH는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더 작을수록 pH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성인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아지면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고 즉 산성이 되는 것이고 7보다 더 pH가 커지면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이 값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염기성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7이 중성이고 작으면 산, 더 크면 염기인데 왜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인지 그리고 얘가 왜 중성인지 그 이유를 지금 항상 한 거예요. 하필이면 pH 7이 중성인 이유는 뭐라고요? 25도씨일 때 물의 이온화상수 값이 얼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죠. 근데 얘네 둘은 1대1의 비율로 생기니까 하나당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치? 그러면 H3O 플러스 즉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이 값일 때 순수한 물이 중성이 되는 건데 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을 얘기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마이너스 상용로그를 취해가지고 pH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pH 7이 왜 중성인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뒤로 넣어요. 지금
58분이니까 8분까지. 그리고 저번에 그 중미결합, 금속결합하고 주기율 파트 있잖아요. 아이고, 순서가 이거 빈칸 채우기는 답을 드릴게요. 로그가 중학교 때는 안 나오지. 근데 배웠니? 배우기는? 안 배웠으면 10의 뭔가 제곱 10의 제곱이 되면은 10은 3세대에서 그냥 2만 남고 그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pH를 얘기할 때. 이거 빈칸 채우기 정답이거든요. 정답 있으니까 그리고 저번에 숙제로 준 거 빈칸 채우기 정답.